오늘 그 할 리뷰는 1481회입니다. 원룸 속 미라 1277일의 미스터리라고 하는데 이게 인천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3년 6개월간 시신을 숨긴 사건이 있었나 봐. 최근 건가 봐요. 2026년 3월 28일 방송입니다. 바로 들어가 줄게. 건물관리인. 월세를 안 냈어요. 재작년 여름 인천의 한 원룸 단칸방이네요. 저희도 연락을 하다 보니까 척이 있잖아요. 이게 딱 도망가는 새끼도 있고 막 그래요. 2024년 7월 6년째 장기 투숙하고 있는 세입자가 뭔 일이 있는지 월세를 미납하고요. 열흘이 넘도록 연락이 안 되는 거야. 해당 호실을 방문해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마스터키로 현관문을 땄죠. 그랬더니 방 안이 입구부터 허리 높이까지 쓰레기랑 봉투에 묶여있는 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가장 이상했던 거는 방 한 구석에 유독 각 맞춰서 정돈된 이부자리였어. 문자로도 돈 내라고 막 얘기가 있었네요, 진작에. 그러니까 6년 동안 돈을 잘 내다가 사건 이거 발견되기 전쯤부터 돈을 안 낸 건지 그게 정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뭐 현장 보면은 이불이 평평하게 깔끔하게 정리돼 있고요. 그래서 그냥 사람이 없나 보다 하고 이제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게 찜찜해가지고 왜냐면 관리하다 보니까 또 이제 별의별 일이 다 있거든요. PD 양반 이거 혹시 집주인 해봤어? 이거 힘들어요. 이 임대업이라는 게. 그리고 뭔 냄새도 또 이제 나. 그래가지고 애매한 거야 내가. 왜냐면 이 집주인께서는 고독사 현장을 본 적이 있나 봐. 자기 건물에서. 그래서 시신부패 냄새를 맡아봤대요. 꺼림칙한 기분이 나는 거야. 그때 그 냄새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머리 쪽만 살짝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같이 간 직원인데 야 막대기 같은 거 좀 찾아와 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무서우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머리 쪽만 이렇게 들었는데 처음에 긴가민가한 거예요. 시신이 나왔네요. 매트리스에 대자로 누워 있었다. 신체가 없었어요. 너무 평평했거든. 이게 또 여름이고 또 창문도 다 닫혀 있고 하니까 거기서 뭐 녹은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어. 원룸방이구나. 밀폐돼 있었고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된 시신은 납작하게 압축된 형태로 말라붙었다. 얼굴도 구분할 수 없다. 현장 감식이 있었는데 열흘간 연락이 끊겼던 세입자가 죽은 건 아닐까. 또 고독사일지도 모르니까. 이거 지문 얼룩방지 필름을 붙였어야 되는데 그죠? 좀 심하네. 그 세입자를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월세만 잘 내면 사실 뭐 마주칠 일이 없잖아요. 남자분이 혼자 살고 있는 줄 알고 있었고요. 자살이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신고한 겁니다. 어쨌든 시신은 병원으로 보내졌고요. 거만이의 소견이 나와야겠죠. 많이 오래된 시신이라고 판단이 됐죠. 검게 변하기도 하고 수분이 빠지고 이러면서 막 말라붙고 구더기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게 병사인지 외사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보통 그런 많이 부패한 망자 같은 경우에는 사인을 미상으로 써요. 미상. 알 수 없음. 시신의 골반과 신체 골격을 확인하니까 여자야. 하지만 신원이나 사인도 확인할 수가 없어서 국가수 정밀부검을 해봤는데 이상한 게 나옵니다. 일단 그거죠. 미라화입니다. 뇌도 소실됐고 내부의 폐도 그냥 밑에 가라앉은 종이장처럼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 복부 장기도 그래요. 인체 성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수분과 혈액이 다 빠져나갔어. 죽은 사람이 키가 160인데 몸무게 19kg밖에 안 나갔대. 이게 죽으면 체액이 흘러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납작해졌나 보다. 장기의 형태도 기이했다. 여기 검은 거는 다 부패돼서 공기만 차 있는 거고요. 이 폐들이 종이처럼 이렇게 납작하게 돼 있는 겁니다. 심장이나 폐 같은 일부 장기들은 당연하고 피부도 부피가 줄어서 미라 같았다. 말랐네. 부풀었다가 수분이 빠져나가서 그랬는지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이례적이죠. 이게 극히 이례적입니다. 집안에서 이런 식의 미라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집안에서 그러니까 3년 6개월간 말렸다고 봐야겠네요. 사람이 사망하면 세균이 번식하며 부패가 시작되고 곤충 등이 생체 조직을 분해해 결국 뼈만 남게 되는 백골화가 진행이 되는데, 하지만 변사자는 곤충 등에 의한 분해 흔적이나 외상, 훼손도 없어서 미라 형태로 보존이 됐다. 어떻게 보면 미라라는 거는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보존이 되잖아요. 사실 미라되고 난 다음에는 몇 년이 지났는지 추측은 좀 어렵죠. 가슴에 꽃문신이 있대요. 누구고 어떻게 죽은 걸까? 이웃사람 중에 이 집에 살던 여자를 목격하거나 시신의 부패를 눈치챈 사람은 없을까요? 제가 여기 들어온 지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저는 여기 한 10년 살았죠. 근데 저는 못 봤습니다. 드나드는 사람을? 예, 못 봤습니다. 집안이 하도 지저분해서 냄새가 났다는데 그런 것도 몰랐어요. 냄새도 바깥으로는 거의 안 나오는 상태였고요. 원래 구더기 있으면 이불에서 어디 튀어나와서라도 돌아다니는 게 이게 상식인데, 하여튼 벌레나 파리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관리가 됐나? 주기적으로 막 여길 오면서. 5층짜리 건물에 30세대 있습니다. 건너방에서 천천히 말라가던 미라의 존재 아무도 몰랐다. 이상한 점은 미라 여인이 최초 발견된 날 방에 TV랑 선풍기 켜져 있었어. 바람으로 말렸구나. 그리고 현관 바로 오른쪽 싱크대 위에는 리모컨 배터리를 교체하려고 새 건전지 갖다 놓은 게 발견됐습니다. 누가 살았는데? 사지를 평평하게 뻗은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머리끝까지 이불이 덮인 채 발견된 미라 여인. 고도의 부패가 진행된 탓에 사망자 신원 정보나 정확한 사망 시점 알 수 없지만 몸에 사인을 추정할 흔적이 하나 남아있긴 했어요. 이게 말이에요. 건조가 너무 심해서 메스가 안 들어가는데 이 상태로는 안에 있는 미세한 뼈들을 관찰하기가 어려우니까 물에 담가놨어요. 한 5일 담가놓고 그 다음에 다시 봤더니 물에 불은 조직들이 이제 벗겨지더라고요. 목불뼈하고 방패연골 위쪽 뿔에 골절이 있었습니다. 목뼈면은 뭐 졸랐다는 건데요. 정부 압박에 의한 질식, 곧 타살이다. 경찰은 가장 먼저 이 집의 세입자라는 계약된 그 남자를 찾기 시작했어. 처음에 저희들이 현장 출동할 때는요, 정확하게 사망한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었어요. 임차인이 누군가 확인했더니 김씨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피의자가 되겠죠. 6년간 살았던 30대 남자. 이 남자가 어디 있는가 확인했더니 변사자가 발견되기 한 달 전에 대출 사기로 인천구치소에 들어간 걸 확인했어요. 가서 이제 면담했죠. 그러니까 동거녀라고 얘기 납디다. 동거녀. 30대 지영씨. 별건으로 또 다른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수감 중이었어요. 경찰이 찾아가니까 사건의 전말을 털어놨대. 자기가 피해자 목을 눌렀다. 서로 같이 죽으려고 하자고 해서 죽여달라고 해서 죽여줬다. 이게 발생 시점이 2021년 1월 10일경으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촉탁이라는 건데 핑계가 될까요? 지영씨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준 거래. 그가 진술을 한 범행 시점은 2011년 1월, 시신은 살해된 날부터 3년 6개월이 지나서 발견된 거다. 매달 월세가 밀려서 퇴거 요청을 수없이 받을 때마다 돈을 빌려서라도 내겠다며 김씨가 버텼어. 시신 들키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럼 너는 3년 6개월간 어디서 살았던 거냐? 요렇게 삼겹살을 샀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사망 이후에 샀을 수도 있나요? 예, 사망 이후에. 그럼 이 집에서 사건 이후에도 생활했던 건가요? 아니요, 생활은 안 했어요. 그냥 왔다가 가고 삼겹살을 갖다 놓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냥 갖다 놨다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알 수는 없죠. 머리 굴렸던 것 같은데요. 이것도 다 썩은 건가? 이해한 행동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피해자가 죽은 그 집이어서 집안 사진을 그렇게 모르겠어요. 이걸 왜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맨 자기가 이거를 기억하려고 찍었다 그랬나? 방안을 찍었는데 TV가 켜진 게 딱 나오잖아, 화면이. 아니 그래서 이 사람은 죽여놓고 시신 옆에서 TV를 보나? 그랬어요. 새벽 3시에 TV 보다가 이제 화면을 찍었다. 오전 8시에 빨래 건조대 앞에서 태연이 셀카도 찍었다. 그 셀카를 찍은 날은 지영씨 사망 20일째 되는 날.
먹을 것도 사가지고 편의점 가서 사가지고 그 집 갈 때 그냥 음식 간단한 거, 편의점 음식 같은 거. 그럼 언제부터 여기서 같이 살았을까요? 피의자 진술로는 일본에서 생활하다 2018년도에 한국에 왔고 19년부터 동거를 했다. 그래서 출입국 기록 확인할 때는 진술이 맞아. 일본에선 사이가 좋았나? 그때 술을 먹고 같이 죽으려고 했다. 피해자가 우울증도 있고 경제적으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럴 바에는 우리도 같이 죽자. 그러면 어떻게 죽을래? 피해자가 나 먼저 목을 눌러달라 그랬대요.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올라타서 목을 눌렀대요. 누르는데 피해자도 자기 손을 같이 합세해가지고 자기 목을 졸랐다. 그리고 김씨도 죽으려고 시도를 했다. 휴대전화 2개로 목을 감아서 자기는 감았다고 했는데 자긴 실패했다. 목을 매는데 어머니 생각도 나고 겁도 나고 이래서 자긴 못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죄를 뉘우친다. 유족에게 편지도 보내고 했습니다. 원래 저는 죽으려고 해서 죽는데 성공했어야 했는데 시도 중 실패해서 이렇게 마지못해 살고 있습니다. 유가족의 심정은 어떨까요? 환성문도 아니야. 그거는 자기 하소연하는 얘기야. 이게 동반으로 죽는 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같이 죽으려다가 자기도 죽은 거면 또 몰라. 씨는 멀쩡하잖아요. 씨는 실패하고 같이 죽으려고 할 적에 시신을 3년을 방치해 놓지 말고 놔주지 못해. 그럴 수가 없어. 자진해서 경찰서를 갔어야죠. 자, 지영씨 언니,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언니. 제가 그거 편지 받고 찢어버리려다가 놔둔 거예요. 자기가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동생이 죽여달라 했다고 우울증으로 자꾸 몰아가고 저는 그 주장을 처음 들어요.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쾌활한 성격이었다는 그녀가 우울증 앓았다는 건 금시초문입니다. 지영씨 사망 당시 유가족은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3년 6개월을 그러면 연락을 안 하고 살았다는 건데 최소한. 지영씨가 정말 죽여달라고 부탁했던 건지 그렇다면 남몰래 수년간 시신을 은닉해온 이유는 또 따로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촉탁살인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증거가 나온 게 있나요? 그건 없어요. 두 사람만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요. 이 사건이. 그 당시에 바로 확인이 됐다면 목에 어떤 형태가 나왔을 건데 3년 6개월 뒤에 발견이 됐어요. 피의자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새끼가 이런 계획을 했던 건가? 25년간 미라를 연구해온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시신의 형태가 몹시 이례적이래요. 미라의 정의는 단순해요. 사망한 시체 중에 몸 상태가 잘 유지된 게 미라예요. 사망 후에는 누구든 부패가 진행되는데 그 중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미라로 돼가지고 한국에서 발견된 미라는 현재까지 60개밖에 없습니다. 주로 과거의 매장 풍습에 의해 조선시대께 나왔던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현대의 사망은 자연 미라화 만들기는 어렵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의도적으로 방법을 어떻게 사용했다는 거야? 남자가 했다는 거밖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동반으로 이제 막 목숨 끊고 그럴 새끼의 행동으로 볼 수 있겠냐는 거지. 부패 속도를 늦춰서 미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한적으로 밀폐된 공간이나 건조한 환경이 필요한데 사막이나 극지방과 다르게 사계절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땅속에 매장되지 않고 지상에서 자연 미라가 만들어지긴 무척 어렵습니다. 사망하면 장내 세균이 번식을 해요. 그걸 우리가 부패라고 해요. 세균이 번식하는 거를. 만약 더운 날씨면 이거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망 후의 과정은 다 같은 건데 그 과정을 늦추는 어떤 동기가 있었냐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 시신에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현상은 좀 특이한데요. 약간 깨처럼 보이는 거 있죠? 구더기 유충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요. 여기서는 더 자라나지 못한 거죠. 곤충학이네. 예, 제가 몇 년 전부터 곤충학이라는 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그 시점, 환경을 알 수 있는 거죠. 곤충학으로. 이런 구더기 같은 것도 나라마다 종이 다르니까 어느 나라에서 죽었다. 지방마다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알이 언제쯤 낳은 거냐, 언제 부화한 거냐 이런 걸 알아봐서 사망 시점을 알아내고 그 당시 환경도 추측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여러분 잘 아는 거는 플랑크톤 잘 알잖아요. 익사한 시체인데 폐 속에 플랑크톤 봤는데 발견된 강이나 바다가 아니야. 여기는 이 플랑크톤이 없어. 그럼 시신이 옮겨졌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곤충학인데 이게 우리나라는 연구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학을 가지고 이 시신에 대해 소견을 내리는 분이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가 이분이 곤충학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충의 성장을 멈출 만한 어떤 조건을 준 거죠. 외부 환경이 억지로 개입된 게 있어요, 지금. 방안 쓰레기 더미 사이에는 투명 압축팩과 비닐에 꽁꽁 싸매둔 옷과 신발이 쌓여 있고 주방 싱크대 위에는 수일에 걸쳐 컵을 사용한 듯한 생활 흔적도 있다. 유독 화장실은 정돈돼 있는데 가지런히 놓여있는 기구와 세정용품 그리고 대야에는 뭘 닦았는지 알 수 없는 새까만 걸레가 있다. 이 새끼 초반에 시신 닦았던 것 같아. 주변 정돈하고. 이 새끼 같이 살았어. 무엇보다 눈에 띈 건 집안 곳곳에 있던 파란 봉지랑 표백용품. 싱크대 위뿐 아니라 시신이 있던 매트리스 부근에도 많은 표백제가 발견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살균 표백제로 청소하고요. 방향제 뿌려가면서 관리를 했대요. 시신에 구더기 같은 거 있으니까 살충제 같은 거 갖다 뿌렸다. 아, 방부 처리가 돼버렸네. 구속될 때까지 계속 관리한 거죠. 이게요, 시신 썩는 냄새는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집에서 음식하고 음스 이렇게 좀 모은 거 있잖아. 조그만 봉투에. 그것도 냄새 열면 뒤져. 그 사이즈도. 음식 썩는 냄새가 그 정도인데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이거는 처음 냄새를 맡는 사람도 모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 느낌이 이 냄새는 시신이다. 알 수밖에 없대. 그래서 이제 사이코패스 중에는 후각에 둔감한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 냄새를 별로 이렇게 거부감 없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또 하필. 그런 게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 제 얘기 좀 들어봐요. 좀 자꾸만 중간에 멘트 넣지 말고. 이 범인은 모르고 냄새 나니까 냄새 나는 거 없앤다고 약물로 처리하게 된 게 바로 방부 처리가 된 거예요. 표백제는 누구든 간에 살균 표백제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요. 결국에 박테리아 곰팡이가 번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만들어주게 된 거예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요. 가장 중요했던 게요. 제가 보면 건조해요. 습도가 낮아야 됩니다. 보통 어딘가에는 구더기도 있고 어딘가는 건조도 되고 하면서 미라나 부패 정도가 시신에서도 좀 다르게 나타나요. 이게요. 모든 생명체는 물에서 태어납니다. 수분이 있어야 돼요. 물이 없으면 생명체는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쨌든 세균이고 박테리아고 구더기니까 좀 그렇지만 어쨌든 얘들 생명이잖아? 그러면 이것들이 시신에서 태어나려면은 미생물들이 이제 번식을 한다는 건데 수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체액이랑 뭐 혈액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없으니까 미라화된 거 아니야. 알이 까지다 말고. 어떻게 그렇게 됐냐. 선풍기를 틀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린 거야. 시신을. 선풍기를 틀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라나 부패 정도가 한 시신에서도 좀 다르게 나타나요. 근데 이 사망자는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거의 동일합니다. 인위적으로 그 환경을 만들었을 수도 있겠구나 싶은데요. 어떤 방법으로 시신을 건조시켰을까요? 김씨의 원룸 6년치 공과금을 받는데 봐봐, 전기요금 존나 나왔잖아. 그리고 발견 당시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었잖아. 24시간 튼 거야, 선풍기를. 야, 이거 파주 부사관 그 새끼랑 좀 비슷하다. 어? 그 시벌 새끼랑. 만약에 이 사람이 선풍기를 계속 틀어놨다면 건조에 도움이 됐을까요? 가능성이 있어요. 아주 작은 공간에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하고 선풍기 틀면은 건조가 몇 배 빠르다고 나오거든요. 에어컨의 효과는 습도를 낮추잖아요. 인공 미라가 되는 거예요. 선풍기의 포장 박스도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 새끼 죽이고 나서 뒤처리하려고 뒤늦게 사왔네, 선풍기. 김씨가 벽걸이형 선풍기를 언제 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난 3년 6개월간 그가 무엇보다
시신 관리, 방부 처리에 신경 쓴 건 분명히 보인다. 왜 이렇게까지 숨겨야만 했던 걸까요? 경찰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게 변사 처리 과정이에요. 만약에 이걸 계속 건조해서 유기해버리면 찾을 방법이 없거든요. 어쩌면 방 안에서 시신을 보관해야만 했던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 현장에서 발견된 물건 중에 용도를 알 수 없는 제품 하나 나왔습니다. 인근 마트 가서 확인해봤더니 어머, 이거 사진에 있던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향이네, 향? 이게 뭐 제사 지냈나?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향을 피우기라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거 왜 샀냐 물어보니까 그게요, 지영이가 옛날부터 세상 살기 싫다, 희망이 없다는 얘기를 자주 했어요. 그날도 그런 대화를 나눴고요. 근데 증거가 없으니까 아무도 안 믿어줘요. 피해자의 시신을 3년 6개월이나 은닉한 이유는 뭔가요? 제가 진짜 뭐 계획적으로 그런 게 진짜 아니에요. 겁나서 그랬어요. 겁나면은 시신을 유기하고 신고를 못하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가 사람을 죽였다. 이 죄책감은 말도 못한 거예요. 내가 멘탈이 나가서 살 수가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수를 보통의 사람들이면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새끼는 시신을 유기했던 걸 보니까 이거는 의도적인 어떤 일이 있었던 걸로 저는 그냥 혼자 생각이 들고, 계획을 좀 많이 했네. 안 잡히고 싶어서. 자, 그래, 알겠어. 무슨 일이 있어서 죽였겠지. 그리고 들키고 싶지 않으니까 시신 관리도 했겠지. 자, 그러면 냉동실에 삼겹살 사다 놓고 안 처먹었어. 시신 옆에서 셀카를 찍기도 했던 기이한 행동, 이건 뭐냐? 굳이 필요 없는 거잖아.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일어난 살인이라면. 그게요, 외국 사례에 죽은 사람이 1% 살아나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이 새끼 뭐 부두술한 거야 그러면은? 그래서 기다리면서 밥도 먹고 그랬던 거죠. 시신 옆에서 그런 말 한 적은 있죠.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지영 씨는 근데 스스로 죽을 만한 사람이 아니래요. 애가 태어났어요, 2001년에. 도시락 같은 것도 막 이쁘게 꾸미고 막 그런 걸 좀 좋아해. 가정적인 사람이구나. 일본인이랑 결혼을 했었구나. 애를 낳았고 5살일 때 남편이 간암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지영 씨가 혼자서 그냥 애 키우는 엄마가 됐던 거지. 15 막 이럴 때 돈벌이 해야 된다고 일본에 갔었다. 거기서 알바하고 공부하면서 배운다 그래가지고 미용 배웠다. 부모 따라서. 거기서 쭉 커가지고 식당 일하면서 이제 돈 벌고 19살에 애를 낳았대. 내가 사람을 많이 데리고 일을 했는데 한국 사람이 사고가 났어요. 뱃일 하는데 배에서 사람 떨어져가지고 남편이 일이 없어지니까 아무래도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우리 한국 가자 그랬더니 지영이가 하는 말이 엄마, 애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일본에서 고등학교만 졸업을 시키고 내가 나갈게. 아들이 일본에서 태어났으니까 일본 국적이잖아. 이제 뭐 말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그냥 일본에서 계속 성인 될 때까지만 가르치겠다. 혼자 남았어. 뭐 편지나 자주 보내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얼굴을 본 게 2018년입니다. 병원에서 내가 머리 수술했는데 딸이 한국에 왔어요. 그날 처음 알았어요. 남자가 있다는 걸. 그 새끼가 이제 범인이죠, 김씨. 아주 그냥 눈매가 살벌했어요, 내가 볼 때. 누구냐 그러니까 남친이라 하더라고. 병원 앞에 가서 그냥 밥 한 끼 먹고 집에 와라 하니까 그런다고 하더니 그 뒤로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감금돼서 살았나? 잠깐 볼일 보러 간다고 해놓고 사라졌어. 일본에 알아서 들어갔겠지 생각한 거예요, 그때는. 저도 그렇고 엄마 아빠 다 그렇고. 그때 제 동생 친구가 연락을 했더라고요. 지영이가 일본에 안 들어오고 있다. 연락 안 되고 아들 유타가 지금 엄마 없으니까 아는 언니 가게에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출입국 기록 보니까 2018년에 일본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냥 한국에 계속 있었습니다. 김씨 이 새끼랑 살았던 거겠지. 전화도 안 되고 아예 한국에 와버리니까 일본에서 전화요금을 안 냈다.
너무 답답해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해외 생활 오래 해서 한국에 주민등록이 없어. 2018년에 남친이랑 밥 먹고 사라졌어요. 아빠랑 같이 먹었잖아, 그것도. 그리고 6년 만인 2024년 미라가 돼서 발견된 거야. 일본에서 알게 됐고요. 요코하마 한인타운. 가봤죠? 지영씨 아는 사람 있나? 이 양반은 왜 이렇게 웃으면서 물어봐? PD야 뭐야? 아, 예, 그 사람 알아요. 궁전 선술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아, 굉장히 애가 착했는데. 야, 근데 이 사람 이거 논란 안 생기냐? 태도 논란? 이 사건이 지금 살인사건 취재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야 이거? 이거 좀 그런데? 이 동네가 술집 문화니까 애들이 좀 화려하잖아요. 근데 얘는 수수한 그런 면이 있죠. 나도 사진을 직접 보니까 이거 아는 애야. 예, 저랑 같이 일했던 애죠. 그래, 어디서 일했냐 너는? 비선술집이라고요. 그 남자가 자주 왔었어요, 가게에.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는 남자는 김씨가 맞을까? 남자를 기억하고 있어. 기억나세요? 맞아요, 그 사람이에요. 일한 지 얼마 만에 이 남자가 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 기억엔 이 남자가 돈을 낸 기억이 한 서너 번 되나? 그때부터 지영이가 외상으로 이제 사 먹었어요. 어허, 그때부터 이제 주변에서 걱정을 좀 했다네. 너무 일찍 아기를 낳았으니까 남편도 없고 지영이가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다들 걱정은 했어요. 너무 이 남자한테 빠져 있으니까. 한인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지영 씨의 지인도 비슷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영이에요? 뉴스에 나온 그 여자가? 선생님 아시네요? 맞아요. 어이구, 이거 맞나 보다. 아유, 김 씨랑 술 마시러 와서 같이 만난 적이 있죠. 목졸림까지 당했다는 건 얘기 들었어요. 목이 이렇게 졸려있는 흉터는 봤죠. 나중에 친구한테 들었죠. 쟤는 왜 저러냐 그러니까 목을 졸렸대요. 김 씨가 다녔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인 유흥업소를 한번 가봤습니다. 전혀 아니에요. 한국 클럽이 아니라 여기는 대만 클럽이에요. 선물이 없어졌네요. 오래된 정보로 이제 수소문하고 있으니까 일대가 좀 바뀌었네. 김 씨가 문화체육관 앞에 지하에서 일했다는 것만 알아요. 빡빡이가 사장이야. 닉네임이 빡빡이요, 빡빡이. 요코하마에서 그 당시 한때 유흥업소를 운영했다는 빡빡이 최 사장 씨를 한국에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최 사장이 알걸? 지금 한국 있는데. 최 사장, 이 사람이 빡빡이야? 머리 난 것 같은데? 저보다 사실 그때 당시에 잘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애초에 이지영이가 친한 동생, 누나 사이예요. 저랑 친했다고. 가게를 놀러 오면서 둘이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호스트라는 그 일을 김씨가 저희 가게에서 처음 했기 때문에 이 명함이 오픈할 때 이제 16년 1월 15일 되어 있잖아요. 이 가게에서 처음 만난 거예요. 김씨랑 이지영을. 안지는 좀 됐구나. 확실한 건 스타일이 김씨가 지영이를 되게 구속하는 스타일이에요. 갑자기 부엌에서 칼 가지고 와서 막 이래요. 지영이한테 가려고. 죽여버린다 막 이러는 걸 제가 잡았죠. 행패 부리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남들이 보든 말든 막 흉기 휘두르고 막 폭력적으로 나와. 전형적인 햇냄 유충스럽네요. 하남자 새끼네. 대화하다 보면 딱 느껴져요. 이 사람이 이거 제정신이 아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랬어요. 야, 지영아. 야, 너 이거 진짜로 이 새끼 만나면 너 좆대. 야, 너 인생 하직하고 싶니?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 헤어져라. 근데 한국 가서 같이 살고 있을 줄은 상상을 못했죠. 왜냐면 김씨가 불법 체류로 한국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 입장에서 볼 때 남자 새끼가 이게 사귈 만한 그게 없어요, 메리트가. 그럼 왜 계속 같이 있던 걸까? 이 남자애가 좀 이렇게 때리고 뭐 좀 평소에 그런 게 난 있었다고 보거든요. 자, 친한 사람 만나봅니다. 지영 씨의 20년 친구야. 일본에서 가까이 지내던 민선 씨인데 이 김 씨란 새끼 때문에 섬뜩한 경험을 했다네요. 전가 연락이 안 된대요. 그럼 김 씨가 저한테 하루에 전화를 100통해요. 이 새끼 정신병 있다. 처음에는 모르는 휴대전화로 했다가 그거 차단하니까
서울 경기 일대를 돌면서 공중전화 박스로 진짜 닭살이 확 돋더라고요. 야, 집착 개쩐다. 막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다 연락을 돌린대. 그러니까 지의 명령을 거스르면은 참을 수 없는 새끼들이 있어요. 약간 나르기질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시 김 씨가 실제로 지영 씨에게 보냈던 문자 내용을 확보했다. 지영 씨는 왜 집착하는 김 씨와의 관계를 단절하지 못합니까? 지영이가 한 칼에 못 잘라요. 맞을 때는 나 얘랑 못 만나겠어, 힘들어 그러는데 김 씨가 스미마생만 하면은 응 그러고 넘어가고, 김 씨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두들겨 패는 게 C8 사랑이냐고 짜증나게. 대부분 일본에 있던 여자들은 되게 강해요. 지영이는 그나마 착하고 성격이 또 만만하니까 그랬던 거예요. 남자한테는 아무도 안 돼요, 김 씨는. 여자, 힘 약하고 이런 여자들한테만 그런 느낌이에요. 야, 이거 개찐따구만. 동거도 그러면 강제로 했던 건가? 아우, 그래도 애 엄마인데 애 버리고까지는 그렇게 못하지 않나요? 반평생을 일본에서 살았는데 한국 적응 못해요. 저도 지금 한국 가면은 외국인이에요, 거의. 엄마 없거나 친구 없으면 못 돌아다녀요. 그런 애가 한국에서 그러고 있다는 거는 그냥 국제 고아, 미아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2018년 3월에 마지막으로 가족 만났을 때 지영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수술 전날이에요. 아들 혼자 놔두고 왜 나왔냐고 물어봤나 봐요, 엄마가. 그러더니 곧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권이 그 남자한테 있대요, 김씨. 아, 잡혀 살았구나. 그래서 엄마는 의아하죠. 왜 걔한테 여권이 있냐. 자, 수사 관계자. 우리가 현행범 체포는 아니고 발생 신고 들어오면 접수를 딱 한 다음에 나중에 관계인들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때 한 달 있다가 와서 이 새끼가 말을 바꾸는 거예요. 2018년 6월 새벽 4시 50분 편의점 앞에서 지영씨랑 김씨가 싸웠대. 막 밀치고 당기고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때렸어, 여자를. 이거 편의점 주인이 보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에 신고 접수되고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씨에게 폭행당한 적이 없다고 지영씨가 진술을 바꿉니다. 여기서 의미심장한 진술도 나왔어요. 내가 이거 넘어져서 다친 거다. 맞은 거 없다. 나 지금 일본 가야 하는데 김씨가 여권 안 준다. 그래서 다투다가 나와서 도망쳐 나왔는데 얘가 잡다가 폭행당했다. 이렇게 신고가 됐다가. 폭행 3달 전에는 일본 가려고 비행기표 사놨는데 취소된 적이 있어요. 주민등록 말소되고 일본에 갈 수 없는 여권도 뺏겼고. 어떻게 살아? 유일하게 집으로 갈 수 있던 수단이었던 여권은 원룸 쓰레기 더미에서 나왔습니다. 쓰레기와 짐들이 어지럽게 막 널브러져 있는데, 여기서 전문가가 주목한 거는 이불에 덮여있던 시신의 상태다. 여기 좀 이상한 게 있네요. 너무 큰 대자로 사람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상의가 말려 올라간 채로 속옷의 고리 부분이 풀려 있었고, 밑에는 아무것도 안 입었다. 범인만이 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신 앞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보면은. 담배 이렇게. 아, 근데 그 알도 이거 세트 재현한 거잖아. 사진 구해갖고, 현장 사진. 아, 제작비 많이 든다. 그릇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여러 번 음식을 먹었던 흔적이 있어요.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행동이죠. 적응되는 거죠, 자꾸 그쪽에 대해서. 자, 3년 6개월간의 행적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나왔는데, 김씨가 사용한 영수증 발견됩니다. 5분 거리의 마트랑 편의점을 자주 갔다. 2021년 10월에는 밤에 마트에서 표백제랑 살충제를 샀고, 편의점에서 도시락이랑 치킨, 사이다를 샀고, 시신 옆에서 살았어, 이 새끼. 영수증들이 많네. 쓰레기를 이렇게 하는 거는 집착이에요. 좋은 물건이 있으면 쓸모없더라도 그냥 보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내가 옛날에 이거 잘 사용했는데 정말 좋은 건데 버리긴 아깝고,
아마도 시신을 치우지 않고 보존하면서 가지고 있던 거는 이 시신에 대한 집착, 그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자 물건들이었던 건가? 그렇다면 동반 사망을 계획한 촉탁이라는데 이 주장을 검찰은 어떻게 볼까요? 살인 행위 자체가 입증됐으니까 핵심은 살인 동기예요. 이 사건은 좀 희한하게 피고인이 살해한 날짜를 정확히 기억해서 진술합니다. 피고인과 관련된 사건을 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기 사건의 선고기일이 이 사건 다음 날이었구나.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다. 이 새끼 이제 빵 들어갈 것 같으니까 여자 더 이상 못 만나잖아. 그래서 죽였나봐. 갖지 못하면 부숴버리겠어 마인드로. 그래놓고 시신 가족이 매장하거나 화장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라화 만들어버린 건가? 이 집착 때문에 일어난 건가? 진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사기사건 선고에 대해 두려워하는 내역들이 많이 나왔다. 반성문을 연습하던 문자 기록도 확인되고 구속을 앞둔 심리적 압박감이 지영씨를 살해하게 된 원인이었을 거다. 지배 통제형 살인범이다.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비정상일 정도로 강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가 저지른 사기로 인해 구속돼야 될 상황이니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자기가 사기쳐서 빵 가는 거보다 빵에 가서 얘를 못 만나는 게 이제 더 문제인 거지. 왜냐면 내 통제를 벗어나서 지 마음대로 살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게 용납이 안 됐다. 이러면 나르 성향인데요, 이거 진짜. 자, 근데 1심 선고지전 촉탁 주장을 철회하고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말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유가족에게 사과랑 금전보상을 전달하고 싶다고 했는데 여기에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우 지랄 말라고 하세요. 개새끼 진짜 짜증나네. 제 동생을 그렇게 죽이고 다른 년 만나고 결혼하고 애까지 낳았어요. 에? 그 새끼 잡아쳐 넣어서 한 30년 빵 살아야 돼요. 이해할 수 없어요. 결혼하고도 막 방에 갔었나봐. 시신 관리하려고. 사망한 바로 다음에 다른 여자랑 애를 가졌대. 그러면 이 집안은 지금 문제 없나? 양형이 부당하다, 형이 과하다고 생각하나봐 또. 양형에서 다퉈볼 만한 요소는 지금 사체 손괴 부분이 거의 유일한 쟁점일 걸로 보인다. 3년 6개월간 살균 표백제 뿌리고 살충제 뿌린 게 시신 보존 목적은 아니었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시신 보존 목적으로 하면은 양형 참작이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얘기한 게 있잖아요. 1%로 사람이 살아 돌아온다 그런 거. 그러니까 자기는 죽일 생각이 없었다. 시신 은닉을 목적으로 사건 은폐하려고 미라로 만든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였구나 그게. 근데 옆에서 직접 살았잖아.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양형 참작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살인죄로 가는 것 같아요 계속. 와 아들이 24살 됐어? 얘야? 이때부터 이제 만나지 않았다. 야 얘 고아됐다. 학교 갔다 왔더니 엄마가 사라지고 없었다. 이렇게까지 사건이 길어질 거라고 생각 못했다. 할머니 병문 간다 그랬지? 예. 사건의 상세한 내용은 모르기도 하고 제대로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왔다. 유타가 질문한 건 하나래요. 범인의 얼굴을 볼 수 있냐? 빵에서 이 새끼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들의 입장이네요. 이 아들은 일본에서야 그 아빠도 죽었지만 아빠가 죽었잖아. 그러니까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엄마 쪽 할머니 할아버지는 몰라. 처음 볼 거야 아마 만나게 되면. 야 형제도 없는 것 같고 이게 불쌍해서 어떡하냐. 여기까지입니다 사건이.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시신을 어떤 이유로 죽였어.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범행 동기는. 죽였고 추측을 하자면 이 새끼가 집착이 강한 것 같아. 정황상 집착이 강하니까
날 벗어날 수 없어. 이 메타로 죽였어. 그리고 나서 들키지 않기 위해 시신을 관리한 거냐. 살인을 들키지 않기 위해. 아니면은 뭐 지가 진술한 대로 뭐 살아 돌아올 수도 있으니 뭐 일말의 기대를 한 거냐. 뭐 말도 안 되지만 이 새끼가 그냥 뭐 빡대가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술한 건데. 지읒 같네. 예, 좀 젖같은 사건이죠. 그래서 이게 뭐 살인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도진기 변호사 얘기도 있었으니까 계속 그냥 뭐 검찰에선 살인으로 주장할 것 같고 그렇게 구형했겠죠. 대부분이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새끼는 살인죄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상해보자면 그게 논리적인 것 같아요. 타당한 것 같아요. 사건이었습니다. 야, 3년 6개월을 한국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네.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고요. 잘 봤습니다. 오늘 사건이 좀 짧을 수도 있어요. 보통 그 알리뷰 하면은 1시간 정도 나오는데 이거 한 40분 될 것 같아. 임팩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40분 정도로 보는 게. 너무 길지 않아야 또 아쉬움이 남아서 다음에 또 찾고 그렇게 되니까 이 정도 길이로 계속 앞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또 잘 나온 방송 골라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481회 원룸 속 미라 1277일의 미스터리 인천 3년 6개월 시신은닉 사건 봤고요. 다음 주에 또 잘 나온 방송 준비해서 올게요.